열악한 상황,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급속도로 포텐이 터지는 경우, 우리는 이를 땡땡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복 후 6.25 전쟁을 겪으며 최빈국의 경제 수준이던 우리나라는 정말 빠른 속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폐허 상태에서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던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K-팝 시장에서도 이를 빗댄 단어가 있습니다. 중소의 기적. 2010년대 아이돌을 좋아했던 팬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이 용어는 규모가 작은 기획사에서 데뷔했지만 대형 기획사 출신 못지않게 성공했을 때를 두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K-팝의 역사에서 중소의 기적을 빼놓고 말할 순 없죠? 저희는 동아방송예술대학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학생이고요. 오늘 제가 비출 엔터 이야기는 K-팝 그룹 2.5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중소의 기적 스토리입니다. K-팝 시장에서 중소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건 바로 2010년 비스트와 인피니트가 등장했을 때예요. 왜 그들은 중소의 기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2010년대, 즉 K-팝 2.5세대 시장은 그야말로 레드오션이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국내 대중음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신생 기획사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죠. 이때 생겨난 기획사들은 2010년대에 들어 아이돌들을 대거 출시합니다. 그러나 대형 기획사인 SM, JYP, YG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획사가 작은 규모에 해당했습니다.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들은 데뷔하면서부터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한 대형 기획사에 비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에 부딪히는 꼴이었죠. 이러한 구조 속에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은 끊임없이 흥행하지만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이 단단했던 벽을 깬 중소기획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큐브와 울림이었죠. 2006년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JYP 출신의 홍승성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해외에서 비스트, 포미닛 등이 단시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유니버셜 뮤직과의 전략적 제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홍승성 대표는 여러 대형 기획사의 그룹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보고 그냥 넘기지 않았던 거죠. 홍 대표는 해외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중소의 기적인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인피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대 유튜브 붐이 일면서 국내 K-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들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요. 한국 내에서 예능돌로 인기를 끌었던 인피니트의 음악이 함께 퍼지게 되었죠. 이로써 인피니트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칼군무돌과 예능돌이라는 수식어로 입지를 다지고 해외에서는 월드투어 활동을 하면서 국내와 해외의 인지도를 모두 잡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스타, 에이핑크 등 많은 그룹들이 중소의 기적을 이뤄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K-팝 역사상 가장 성공한 중소의 기적이 있죠. Do you know BTS? 바로 2.5세대의 문을 닫으며 등장한 3세대 남자 아이돌 최정상? 아니, 전세계 최정상 그룹 방탄소년단입니다. 그 당시 빅히트는 중소보다 더 작은 입지의 회사였죠. 그 이후 빅히트가 하이브로 성장하는 동안 K-팝 시장은 세대교체가 되어 왔어요. 벌써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2022년 현재도 과연 중소의 기적이 존재할까요? 10년 동안 눈부셨던 매체의 발달과 한류의 해외 수출로 인해서 K-팝이 크게 성장했죠. 사실상 4세대 그룹들은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리기에는 이미 환경 자체가 좋지 않냐는 의견이 많을 수 있어요. 그 중소의 기적 소리를 듣던 그룹들이 회사를 먹여 살렸으니까요. 그럼에도 중소기획사가 대형 기획사에 맞서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직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낸 4세대 아이돌 그룹은 대표적으로 스테이시와 ATG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중소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이들의 차별화된 전략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신생기획사인 하이업 엔터테인먼트의 스테이시는 데뷔 전 연습 과정부터 보통 기획사들이 중시하는 외모나 실력보다는 바른 인성과 건강한 마인드를 강조하여 대중들이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헬시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두어 인큐베이팅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착한 아이돌, 팀프레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어 호감형 아이돌로 자리잡게 되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인성을 중시하느라 실력을 놓치진 않을까? Nope. 결코 그렇지 않죠. 스테이시 멤버들은 이미 학원, 아역배우, 타 기획사 연습생 출신이어서
모두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인성뿐만이 아닌 안정적인 실력까지 갖춘 그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보컬과 댄스 레슨 이외에도 상황에 맞는 화술을 배웠죠. 발음 교정을 위해 라디오 DJ 훈련까지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시 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모든 멤버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기획사와는 달리 다국적 멤버를 뽑는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노리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외국인 연습생이어도 한국인 연습생들과 동등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진행한 하이업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 팬덤의 주류인 10대, 20대가 이제는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임을 파악한 거죠. 스테이시는 유튜브와 틱톡 위주로 대중을 공략했어요. 그 결과 스테이시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콘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또한 계속 라이브를 강조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하여 립싱크 논란으로 라이브에 대한 시선이 엄격한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실력파 보컬 그룹으로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그 결과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9위, 제36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신인상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4세대를 대표하는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의 기적 걸그룹에 스테이시가 있다면 보이그룹엔 에이티즈가 있죠. 블락비를 탄생시켰던 KQ 엔터테인먼트는 보통의 다른 기획사와는 달리 특정 한 멤버인 홍중을 주축으로 멤버들을 캐스팅하여 그들 간의 관계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RM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그룹의 뿌리가 명확한 에이티즈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스파르타 분위기보다는 편한 분위기에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요. 우영이라는 멤버가 원래는 카메라 공포증과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습을 하며 극복을 했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데뷔한 에이티즈는 다른 기획사들과는 달리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국적 멤버로 구성하거나 영어 활동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원 한국인이지만 다들 서양인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동양과 서양의 매력 전부 지닌 그룹으로 차별성을 띠고 있죠. 신선함과 차별성을 가진 에이티즈는 해외에서 급속도로 팬층이 두터워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에이티즈는 메인 댄서가 3명이고 메인 보컬은 1명일 정도로 보컬, 노래 음색보다는 표정 연기, 댄스, 비주얼을 합친 퍼포먼스를 주로 보여주는 그룹이기 때문에 강인하고 화려한 무대를 좋아하는 해외 팬들의 마음을 잡기에 충분했죠. 이처럼 뛰어난 실력과 많은 매력을 가진 에이티즈는 데뷔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빌보드 월드 차트에 5위를 기록하고 데뷔 4개월 만에 진행한 유럽 단일 투어 관객 10만 명을 끌어모으며 K-팝 역사상 데뷔 이후 차단 기간 내 최단 투어 기록이라는 지표를 남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형 기획사들 사이에서 중소의 기적을 만들어낸 기획사들의 성공 요인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 결과 중소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선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과 익숙함 속에 낯선 포인트를 주는 전략이 성공 요인임을 알 수 있죠. 즉, 기존에 성공했던 사례들에 더해서 본인 기업들만의 신선함과 차별성을 조금씩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더독 효과라는 말이 있죠.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약자를 더 응원하고 지지하는 심리를 말하죠. 비스트, 인피니트, 방탄소년단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겨냥했고요. 언더독을 응원하는 대중들이 그 진정성과 실력에 답해 중소의 기적이라는 말을 붙여준 게 아닐까요? 이 마음이 이어져서 현재 K-팝의 미래, 4세대 아이돌까지도 주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레드오션인 한국 아이돌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을 뛰어넘을 새로운 중소의 기적이 탄생할까요? 앞으로 함께 두고 봐야겠죠? 저도 새로운 언더독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럼 안녕.